깊은 밤의 문신. 36세의 최지훈, 사람들은 그를 지훈 씨라 부른다.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며 대형 로펌 한빛의 변호사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이어간다. 그는 결혼 첫날 밤 신부 한서연의 허벅지에 그녀의 첫사랑 박민재의 이름이 새겨진 문신을 발견하며 충격에 빠진다. 배신과 사랑, 그리고 상처 속에서 얽힌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진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한빛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나는 매일 아침 강남의 세련된 사무실로 출근한다. 한서연은 내 연인이자 최근 결혼한 아내였다. 34세, 날카로운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었다. 우리의 결혼은 4년간의 연애 끝에 양가의 축복 속에서 성사되었다. 그녀 아버지의 건설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로펌의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를 연결하며 도움을 준 덕이었다. 결혼 전 그녀는 첫사랑 박민재를 마지막으로 만나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믿었지만 신혼 첫날 밤 하와이 와이키키의 고급 리조트 스위트룸에서 그녀의 허벅지에 박민재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진 문신을 발견했다. 순간 모든 열정이 식었다. 나랑 그 자식 중에 누굴 택할 거야? 화를 억누르며 물었다. 서연은 짜증 섞인 얼굴로 대답했다. 이미 결혼했잖아. 내 몸에 그의 이름을 새기는 정도는 자유. 아니야? 그녀가 나를 선택하겠다고 소리칠 때 이미 낌새를 알아챘다. 차가운 실크 잠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운 그녀는 마치 모욕당할 듯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멍하니 서있자 그녀가 성질을 부렸다. 빨리 안 올라와? 옷을 벗는 그녀의 몸에서 박민재의 이름이 여러 군데 새겨진 걸 보자 화가 폭발했다. 정말 나보다 그 자식이 더 중요하냐?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 전날 그녀가 박민재를 만난 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문신사인 그에게 몸을 맡기며 자신이 그의 것임을 증명하려 했다. 서연은 비웃듯 말했다. 당연히 민재 오빠지. 내 몸에 그의 이름을 새겨도 내 알바 아니야. 재빨리 옷을 입고 스위트룸 문을 쾅 닫으며 나왔다. 몇 년 안 된 남자에게 진다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다. 결혼은 양가의 오랜 우정과 그녀 아버지의 부탁으로 성사되었다. 부모님과의 갈등, 로펌에서의 과중한 업무, 모두 서연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노력이 무너지자 박민재와 어울리기 시작했다. 하와이에서의 신혼여행은 낭만적이어야 했지만 서연은 자주 혼자 전화를 걸며 웃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며칠 뒤 강남의 집 거실에서 그녀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봤다. 그날 밤 박민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훈씨, 서연이 나와 함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도발적인 문구 아래 그녀 목덜미에 새겨진 하트 문신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의 팔이 그녀의 목 아래 걸쳐져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 배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고민 끝에 그 메시지와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SNS에 올렸다. 결혼 며칠 만에 아내가 첫사랑과 함께한 증거. 이제 이 관계를 끝내겠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후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강남의 와인바로 향했다. 와인잔을 손에 들고 창밖 한강의 야경을 바라봤다. 어제와 달리 마음이 차분해졌다. 다음날 아침 휴대폰을 켜자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다. 부모님은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다. 지훈아, 왜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터뜨린 거냐? 우리 집안과 서연이 집안이 얽혀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코가 시큰해졌다. 부모님은 서연과의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하셨지만 내가 고집을 부린 탓에 허락하셨다. 미안해요. 더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서연의 부모님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서연은 메시지로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SNS에 올려서 뭐 하려는 거야? 내가 민재를 만난 걸로 네가 망신당한 척 하려는 속셈이야. 애초에 널 사랑한 적 없어. 그녀의 말이 날카롭게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분노 대신 허탈함이 밀려왔다. 이 결혼이 내 인생을 올가매는 촉수였음을 깨달았다. SNS에 올린 건 충동적이었지만 이걸 계기로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 SNS를 열자 몇몇 동료와 친구들이 메시지로 걱정과 위로를 보내왔다. 서연은 댓글창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내 사생활은 내 자유야. 남들이 왈가왈부할 일 아니야. 그녀의 반응을 보니 내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던 시간이 아까웠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4년간 그녀의 실수를 내가 수습했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었다. 모두 그녀의 지운 오빠랑 결혼할 거야 라는 말 때문이었다. 2살 차이뿐인데 나는 늘 그녀를 보살폈다. 하지만 박민재를 만난 후 나는 필요 없어졌다. 며칠 후 서연의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왔다. 화난 서연이 함께였다. 들어오자마자 그녀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지훈아, 서연이 철없어서 그런 거야. 사과하러 왔어. 어머니도 말을 잊지 못했다. 말 좀 들어줘. 우리가 잘못했나 봐.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서연이 소리쳤다. 최지훈,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결혼도 억지로 시켜놓고 이젠 사과까지 강요해? 그녀 아버지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강타했다. 이 망할 아이, 당장 지훈이한테 사과해. 내가 말렸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라 부를게요. 서연이 원하지 않는데 제가 뭘 더 하겠어요. 서연이 내 뺨을 후려쳤다. 너 같은 놈 민재 없어도 평생 싫어. 사과? 꿈도 꾸지 마. 그녀의 증오 어린 눈빛에 가슴이 조여왔다. 더는 내게 매달리던 그녀가 아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부모님을 향했다. 부모님, 서연을 강요하지 마세요. 인연이 없는 거죠. 이혼하겠습니다. 서연이 팔짱을 끼며 말하려는 순간 아버지가 고함쳤다. 닥쳐. 내가 무릎 꿇게 할 거야. 내가 잘못 가르쳤어. 당황한 서연이 아버지를 붙잡는 사이 그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향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민재야, 병원 와. 아버지가 위독해. 내게 의지하던 그녀는 사라졌다. 이제 박민재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주길 바랄 뿐이었다. 내가 있을 곳은 없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서연 아버지의 사망을 알렸다. 우리 모두 얼어붙었다. 서연의 어머니가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어머니를 붙잡으며 통곡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그녀를 보니 마음이 아렸다. 두 분은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셨다.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나와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다. 나를 사위로 원했지만 이렇게 된 건 내 뜻이 아니었다. 원래는 서연을 잘 보살피고 아버지의 회사를 돕고자 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다. 박민재가 뒤늦게 도착했고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밤이 되자 서연의 어머니가 전화로 장례를 주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이는 큰일을 겪어본 적 없어. 너밖에 믿을 데가 없어. 고민 끝에 수락했다. 아직 사위로서 책임이 남아 있었다. 다음날 아침 장례식장에 갔지만 서연은 나를 반기지 않았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너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 예상치 못한 비난에 멍해졌다. 어머니가 서연을 끌어내며 사과했지만 나는 웃으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친지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조문객을 맞았다. 부모님도 내 체면을 위해 오셨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서연은 뻣뻣한 얼굴이었다. 조문객이 늘어나자 관 옆에서 인사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박민재였다. 서연은 기쁜 듯 그를 중앙으로 끌고 가 선언했다. 이분이 박민재 씨, 진짜 우리 집 사위예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지훈 씨, 이제 가도 돼요. 모두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서연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마. 난 지훈이를 사위로 인정해.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을 시작했고 박민재는 어색하게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목이 메인 나는 소란을 멈췄다. 더 싸우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앞으로 오지 않을게요. 문을 나서자 많은 조문객이 따라 나왔다. 오늘 온 기업인들은 우리 집안의 네트워크와 나를 위해 온 이들이었다. 그들이 서연의 행동을 비판하며 수군거렸다. 상황이 수습 불가능해지자 어머니가 나를 붙잡았지만 서연은 말했다. 다 가게 두세요. 아버지 없이도 장례 치를 수 있어요. 마음이 식은 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후속 절차 잘 처리하세요. 장례식장을 나서며 생각했다. 내가 서연 아버지 회사에 끌어온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관여할 필요가 없어졌다. 집에서 부모님께 사과했다. 원래부터 서연과의 결혼을 반대하셨다. 두 집안이 가까웠을 때 혼담이 오갔지만 부모님은 서연의 책임감 없는 태도를 우려하셨다. 나는 그녀가 내 곁에서 행복할 거라 믿었지만 그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나를 거부했다.
부모님은 나를 용서하며 말했다. 다시 시작해. 너라면 할 수 있어.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나와 서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사무실은 그 소문으로 가득했다. 동료들은 서연 아버지의 장례가 썰렁했다고 전했다. 서연의 어머니도 분을 이기지 못해 입원했다고 했다.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다. 어른들을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병실에서 창백한 얼굴의 서연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지친 서연이 밥을 떠먹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불렀다. 서연은 불편한 표정이었다. 선물을 내려놓고 건강 챙기라고 당부하자 어머니가 내 손 위에 서연의 손을 올렸다. 지훈 씨, 우리 집안이 미안해. 제발 서연이랑 이혼하지 말고 잘 지내줘.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서연이 손을 뿌리쳤다. 엄마, 내가 사랑하는 건 민재야. 민재랑 있을 거야. 모녀의 다툼이 시작되려는 순간 서연을 병실 밖으로 불러냈다. 차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서명해. 호적 등본도 가져왔으니 구청 가자. 서연은 잠깐 당황하다 비웃었다. 이제야 날 풀어주는구나. 앞으로 연락 마. 민재가 불편해할 거야. 단호한 대답과 함께 구청으로 향했다. 이혼 증명서를 받는 순간 무거운 돌이 내려간 느낌이었다. 책임감에서 해방되었다. 이후 모든 에너지를 업무에 쏟았다.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다. 임원 자리도 멀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서연 어머니가 투신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회사 파산으로 인한 빚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다. 장례식엔 가지 않았다. 오해만 살 것 같았다. 한밤중 익숙한 번호가 왔다. 서연이었다. 연락처는 지웠지만 번호는 기억 속에 박혀 있었다. 두 번의 부재 중 전화 후 더는 연락이 없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하셨다. 내일 해외에서 돌아온 친구 딸을 만나봐. 좋은 여자야. 36, 부모님의 마지막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었다. 이진아를 만났다. 냉정해 보였지만 대화를 나누며 따뜻함이 묻어났다. 실패한 결혼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위로했다. 집까지 바래다준 그녀는 가족 식사를 권했다. 방문한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도움을 준 사람이 그녀 아버지였다. 진아의 부모는 나를 환영하며 자주 오라고 했다. 진아는 다음 약속을 잡았다. 두 가족의 지지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삶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확신했다. 한빈 로펌과 진아의 가문, 대형 유통사 오너 집안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터였다. 2달 후 진아와 나는 양평의 별장에서 약혼했다. 강변을 따라 펼쳐진 별장의 야경 아래 와인을 마시며 프로포즈했다. 그녀는 내 청혼을 받아들였다. 이해관계가 얽혔지만 진아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거라 믿었다. 심장은 그녀만을 위해 뛰었다. 그런데 프로포즈 현장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진아를 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그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차에서 내리려는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지훈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 30초의 침묵 끝에 그녀를 차에 태웠다. 서연이 조수석 문을 열려 하자 막았다. 미안해. 여긴 진아 자리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뒷좌석에 올랐다. 어디로 갈까? 허름한 단지 이름을 듣고 내비게이션을 켰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갑자기 그녀가 흐느꼈다. 오빠 정말 후회해. 엄마가 죽기 전에 다 말해줬어. 백미러 속 그녀는 초췌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패였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혼하며 거액을 줬는데도 이 지경일 줄 몰랐다. 민재가 날 때려. 빚 때문에 같이 살지도 않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렸지만 더는 관여할 수 없었다. 20분 후 허름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뜻밖의 장면을 봤다. 박민재가 다른 여자를 껴안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증오가 흘렀다. 그녀가 달려들며 울부짖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힘껏 그녀를 밀어냈다. 체면 좀 지켜, 서연씨. 그녀가 땅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켜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다. 서연의 비명 소리가 멀어지며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팔을 뻗었다. 하지만 그 팔을 잡아줄 사람은 없었다.
내 손은 이미 진아의 반지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과거였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였다. 어린 그녀는 내게 의지하며 지훈 오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웃었다. 그 미소에 끌려 그녀를 보살폈다. 하지만 박민재를 만난 후 그녀는 변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나를 거부했고 모욕까지 했다. 내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녀를 선택한 건 그녀 아버지의 간청 때문이었다. 서연이를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은 너뿐이야.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과 아버지의 부탁을 모두 배신당했다. 박민재는 그녀를 이용한 소인배였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척했지만 집안을 노린 속셈이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내게 매달렸다. 이제야 내 사랑을 알았어. 민재에게 속았어. 하지만 너무 늦었다. 서연, 내 옆자리는 이제 너 것이 아니야.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물은 내게 닿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진아와의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았다. 내 심장은 이제 진아만을 위해 뛴다.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지훈 오빠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그녀의 후회는 늦었다. 나는 답장 없이 메시지를 지웠다. 진아와 함께 강남의 와인바에서 저녁을 보내며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를 썼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녀와 웃었다.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했다. 나는 자유였다.